네, 안녕하세요. 행정절차론을 맡은 이현우 감정평가사 행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아직 이제 행정사를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약간 입에 아직 안 붙어가지고, 먼저 감정평가사가 먼저 나오긴 하네요. 근데,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아까 말씀 좀 드렸지만, 제 소개부터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사실 법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거의 몇 안 남은 그 법대 중에 하나로 동국대 법대에 나와가지고 쭉 법학 공부를 쭉 해오다가 그다음 감정평가사를 도전을 하게 됐고, 이 감정평가사가 좀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건 법에 나와져 있는 어떤 산식을 기초로 해서 물건들의 가격을 평가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숫자를 다루는 직업이 아니라 법학을 다루는 어떤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했던 게 토지행정 쪽을 토지보상 쪽을 많이 공부를 했었고요. 토지보상 관련된 법률들을 좀 공부를 하다가 행정법 중에서도 토지행정법 이쪽을 좀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재미를 좀 느끼고, 그러다가 행정사 쪽에서도 좀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마지막에 행정사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해서 지금 12회 행정사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법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고등학교 때 자질구레하게 공부했던 거 빼면 거의 한 15년 정도는 계속 쭉 법학을 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좀 조예가 좀 있는 그런 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맡은 과목이 행정절차론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 부분은 민법 그리고 행정절차론 두 가지를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저희가 아시겠지만 저희가 민법 그리고 절차를 1교시에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법 그리고 사무관리를 2교시에 보게 됩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시험 문제는 100점짜리인데 50분 정도 분량으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민법과 절차는 둘 다 100분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중간에 시간이 민법 끝났으니까 덮고 절차론 펴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분지를 푸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잘 배분해서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저희 시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민법은 거의 대부분이 사례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무관리로는 대부분이 약술형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절차랑 실무만 특이하게도 사례형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약술형이 나옵니다. 보시면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40%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약술형은 보통 60%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교시를 본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풀어야 되는 사례는 140점이 될 거고요. 약술형은 60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사례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 좀 법학에 좀 조예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신다라고 할 때는 팀장님 계셔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희 학원이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배우실 때에는 그 법학을 배우신 분들, 좀 전통적으로 법학을 배우신 분들한테 사실은 요걸 좀 배우셔야, 그래야 좀 여러분들이 좀 체계를 잡아서 시험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가 하는 역할이 보통은 인허가 대행하고 어떤 서류 같은 것들 작성해서 행정청에다가 제출을 하죠. 자, 이런 걸 보시면 사실은 저희가 법학을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 대해서 너무 기초 없이 공부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활용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교육, 나중에 합격을 하셔가지고 실무교육을 받으시면 진짜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초를 잘 닦으셔야 나중에 합격을 하셔도 그 돈을 많이 세이브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사례형과 약술형을 1교시에서 모두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 사례형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일단 사례형은 어떤 식으로 푸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민법 공부와 관련을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례형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 이러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했다.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서 시작을 하고요. 이러이러한 일반론들을 적은 다음에 이러이러한 일반론을 토대로 해서 이러이러한 결론에 도출됐다 라는 식으로 답안지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문제의 제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누가 이게 지금 도자기를 사려고 해서 도자기를 팔려고 해서 어떤 도자기를 살래? 라고 하는 어떠한 청약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저쪽에서 그 청약 기간 안에 이제 청약이 도달되지 않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런 문서를 보고 뒤늦게 나 살래? 라고 했을 때 과연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물음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청약이 어떠한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것을 논의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어떤 문제 제기를 해주고요. 그것과 관련된 청약과 관련되어져 있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그 뒤에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과 어떠한 그 개념 등을 토대로 해서 이 결과 계약이 성립되었다,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사안의 해결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하나의 로직으로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다 문제가 나오다 보니 이러한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답안을 도출해낼 수 있는 이런 연습들을 민법에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 공부는 보통 이제 교수님이 안 오셔서 그런데 이제 사례형, 사례집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이렇게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민법에 대한 공부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무래도 절차론이니까 이제 절차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절차론은 이제 민법이랑 좀 다르게 민법은 올 사례형 문제이기 때문에 1번부터 5번, 그러니까 1번에 소물음 1, 2, 그 다음에 2, 3, 4 해서 저희가 총 5문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5문제를 다 사례형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절차로는 사례형 40%와 그 다음에 약수형 60%가 나옵니다. 1번 문제가 소물음 1, 2 이렇게 해가지고 40점으로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그 밑에는 약수형으로 60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절차론을 접근하는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보통 사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례는 보통 아무리 잘해도 여기는 점수가 60% 이상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절차법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은 세상에 없어요. 보통 행정법 교수님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범위의 경계를 보통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이거 그냥 나는 절차라고 생각해서 냈는데 그게 시험 범위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행정 절차 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제 면피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범위를 넘는다라고 하더라도 행정 절차랑 관련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 여기 사례 같은 경우에는 60점 이상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타 시험이랑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 다 끌어모아와서 행정 절차 파트를 낸다. 라고 하면 사실은 행정절차법 파트는 좀 많이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고요. 타 시험에서도 행정법 전체 영역이 나오는 시험에서 행정절차법이 가장 쉬운 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쓴다 하더라도 다른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한쪽 쓸 때 다른 시험에서는 두 쪽, 세 쪽을 쓰기 때문에 이미 교수님들의 눈높이가 이만큼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잘 써도 60점 이상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냐라고 하면 사실 이 약술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행정절차법 교수님도 요 밑에 딸려있는 부속법령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시험 출제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험 문제를 내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머 이거 이렇게까지 많이 써?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 교수님들이 얘네들은 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보통 80% 이상의 점수도 받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6, 8에 48 하면 이미 여기서부터 50점 정도 먹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술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절차는 정리하면 사례형 그리고 약술형이 나오는데 약술형에 조금 집중을 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된다라는 거고, 약수 유형 같은 경우에는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약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매일매일 보시고 좀 버리지 않고 다 챙겨가시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나는 진짜 잘 외웠고 시험장 가서도 잘 쓴 것 같은데 점수가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약간 배신을 맞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형보다는 약수형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공부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약수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래서 암기를 중요시합니다. 근데 이 암기를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암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행정 절차론에 사례가 나오는 것은 행정 절차법 이라고 되어 있는 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약술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8가지 법을 에서 이제 약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이 보시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다 암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하셔야 조금 머릿속에 남습니다. 아까 우리 최희란 행정사님께서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으로 암기를 하면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요거는 좀 잡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논리성을 보기 위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그 글의 논리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이해고 그 다음에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내가 논리적이고 그것에 대한 답안을 맞출 수 있고 그 형식도 얼마나 잘 맞추고 있는지 이게 가장 채점 포인트가 될 거고요. 약술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 방대한 양을 암기를 해서 내가 생으로 암기하는 부분을 줄여나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지 라고 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논리성을 보기 위해서 이 답안이 얼마나 논리적인가 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목차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잡는 연습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약술도 우리가 이 방대한 양을 암기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게 목차입니다. 그래서 목차에서 의, 요건, 효과 이렇게 뭐라도 잡아놓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지어서라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목차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이해를 중심으로 논리성을 가지고 목차로 보여주는 게 이제 사례 연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해를 중심으로 방대한 양을 어떻게 해서든 외워서 목차로 보여줘서 채점을 받는 게 이제 약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아까 기본 그리고 심화 그 다음에 사례 그 다음에 실전 이런 이제 4단계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수업을 진행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기본에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키워드들을 다 밑줄 그어놨고요.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가 이것을 얼마나 현출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실험적으로 공부를 했다라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심화로 이제 핵심 정리라고 들어갔던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암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론 같은 경우에는 이 심화가 끝나는 순간에 우리가 이제 약술형 60%까지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60%를 잡았다라고 하면 58점 정도가 우리가 확보된 상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뒤에 사례형 모의고사 때에서 모든 사례형 문제를 다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사례는 띄엄띄엄 가끔 이렇게 풀면은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한 번에 아주 그냥 이때 그냥 집중적으로 사례만 쫙 모아가지고 사례로 풀어볼 거고요. 이때 만약 잘 안 잡힌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58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방만 치자라는 생각으로 사례형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조금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 좀 부담이 덜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가지 법으로 약술형 시험을 보는데 이게 뒤로 나중에 까먹을 거야 라고 해서 계속 미루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사무관리, 민법, 실무법 해서 머리에서 진짜 남는 게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너무 많아요. 이거 좀 줄여주세요. 안 나올 것 같은 법은 뭔가요? 이러는데 제가 출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안 나올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모든 약수를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끝을 내시고 이때 사례형을 다 마무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우리가 연습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공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동차는 어떻게 되냐? 1차 나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은 기본 강의를 통해서 먼저 기본 강의를 하는 동안에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고 입니다. 그래서 이 심화 과정을 요 전에 이제 4월 되기 전까지는 다 암기한다. 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임하신 다음에 4월부터 이제 1차로 좀 넘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안 외우시고 나중에 사례형 모의고사 오셔가지고 아유 나 너무 힘들고 못 외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그때 되면은 좀 많이 힘드십니다. 힘들다는 말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많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 강의가 이제 이제 8주차고 내일은 9주차 됩니다. 그 말은 남들은 이미 9주 동안 이제 걸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평가는 그들보다 좀 더 빠르게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남들이 3개 들을 때 여러분들은 6개를 들어야 이제 발맞춰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 좀 먼저 드리는 좀 당부의 말씀은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가장 따라갈 수 있는 적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새해 시작하기 전에 오셨기 때문에 자 1월 1일부터는 꼭 공부를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행정사는 꼭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